안녕하세요.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최영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환동의 경제 분야를 개발하는 의미에서 환동의 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경학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말에 지정학의 흐름에서 지경학, 지오 이코노믹스적 사고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경학이란 경제적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합니다. 즉 생산과 교환에 있어서 공간적 요소의 비중, 그리고 경제적 생활 영위를 위한 인간의 지역 활동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지정학과 지경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행위 주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정학이 거대한 정치적 행위 주체인 국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경학은 국제경제에서 국가, 기업, 개인 등 관련 행위자가 다양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행위 주체의 영향력에 대해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정학은 경제적 공간을 포함하는 국가 영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관련됩니다. 반면 지경학은 경제적 공간에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따라서 지경학 측면의 경제 공간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지정학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동의 지역의 지형 변화와 환동의 권 구상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환동의 지역의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환동의 지역의 지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환동의 권의 지형 변화와 환동의 구상으로 중국 동북 지역과 북한은 20세기 초반에 열강들의 세력 각축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불안정으로 발생할 주변국 역학관계의 변동이라는 이유로 인해 동북아에서 매우 중요한 지경학적 함의를 가집니다. 현재 환동의 지역은 냉전 체제 종식으로 영내 각국의 대립이 완화됨에 따라 동해 주변 지역의 상호 이해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역 간의 협력 구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동의 권의 지역 간 협력 구상은 경제협력, 자치단체 협력, 환경협력 등이 있습니다. 환동의 구상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니가타, 토야마 등 일본 동해 연안 지역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동해를 둘러싼 동북아의 각국 지역이 다각적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이 지역이 지닌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환동의 지역의 국제협력은 국가 간 협력이라기보다는 각국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주변 지역의 상호 교류나 협력을 염두에 두고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동의 지역의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기에는 소련의 체제 변혁에 의한 신생 러시아의 탄생, 중국의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시장 경제화가 크게 촉진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 북한 일본 순회회담, 2006년 6월 남북 순회회담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동의 지역의 신조류로 인해 이 지역은 21세기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나선시를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및 창지2 계획 수행,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에이펙 개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한국의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논의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환동의 지역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동의 권은
한반도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두 개의 소순환권이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한반도가 발전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동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중국 동북 지역은 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에 구소련이 지원했던 대형 중화공업 프로젝트와 정부 주도의 중화공업 우선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의 공업 생산을 주도하는 중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과거 개혁개방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 전체의 20%에 육박하던 동북 지역의 지역 총생산액은 지속적으로 하강해 2002년 당시 동북 지역의 지역 총생산액 비중은 중국 전체의 11%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동북 지역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북진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2001년부터 중국 지역의 발전을 중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산업 현대화와 함께 초국경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시하면서 동북 지역의 전략적 가치 극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북진흥 전략의 주요 사업은 동북 지역의 산업 구조 개선과 낙후된 인프라 정비를 통한 투자 개선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 지역의 경제 성장과 나아가 중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동북 지역 내 주요 도시들의 연계를 통해 산업 구조의 비교 우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인접 국가의 변경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 동북 지역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압록강 하류의 단동 신의주와 두만강 하류의 훈춘 나선은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 지역과 북한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는 북한 내 육상 유통로, 후자는 동해 출구의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북한 시장과 자원 선점 이외에 나선시는 중국 창지2 개발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 지역의 대안적 교역 수송로 구축의 장기적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해룡장성의 변경 도시인 수이펀허는 러시아 변경인 포크라니치니를 통해 우스리스크와 블라디보스크로 연결되어 러시아로의 동해 출구의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내내 러시아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1999년에 급기야 국가적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러시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일머니의 혜택을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극동 지역은 중국 자원 공급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노동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중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중국의 극동 지역에 대한 인구 식민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안전적인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 지역은 초보적인 협력 단계를 구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지역 협력 발전 투자를 위해 기금 방안 연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원유 파이프가 정식으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통장 철도대교 등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주변국들은 새로운 상품 시장 개척 또는 안정적 자원 확보를 이유로 극동 시베리아 지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극동 러시아 항구들 중에서 연해주의 포시에트 항의 개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보롭스크주의 소베츠카야 가방과 바기나 항은 이 주에서 생산된 원목을 수출하는 극동 지역의 물류센터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한 극동 지역 항구들이 개보수를 서둘러 태평양 국가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고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외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잔여 채무가 원조 전환 부채로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 러시아 간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경유하는 가스관 및 송전선 건설,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횡단철도 TKR 연결 등 남한, 북한, 러시아 3자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조 전환 부채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3년 11월 푸틴의 한국 방문과 함께 핫산 나진철도 개보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도 지분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핫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을 통해 복합 물류 운송 사업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인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나진항을 북방 진출, 러시아는 남방 진출을 위해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독점적 동해 진출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북한의 동북부 접경 지역을 살펴보면 함경북도의 두만강 지역은 한반도, 중국의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핵 문제와 관련해 일련의 경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러시아와 중국과의 개별적인 경제협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나선시 개발은 중국의 창지2 개발 계획과 연동되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진과 청진은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 및 한반도 경영에서 핵심 항만으로 고려한 바가 있던 곳입니다. 중국이 나진항 이용권을 획득하고 투먼, 청진, 나진 간 철로를 확보하게 되면 동북지역의 대외교역 수송로 하나가 완성되게 됩니다. 향후 중국이 배타적 이용과 관할권을 주장하게 되면 커다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한 거점 지역은 세계 2차 대전 시 일본의 대륙 진출의 주요 통로였습니다. 1943년, 44년에 미국의 일본 봉쇄로 인해 만주공업지대와 일본을 잇는 통로로서 니가타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 공업지대가 일본의 환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한 거점 지역의 역할이 쇠퇴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 중국의 동해 진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으로 동해안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이에 일본 서한 도시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비해 동해 연안 국가 및 지역 자료를 수집 정리해 공유하기 위해 니가타 현이 중심이 되어 1993년 한일본의 경제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태평양 연안에서 동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운송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동일본의 재해로 인한 일본의 정책적 전환은 태평양 벨트 중심의 일본 내 산업기지를 환동해 지역, 아키타, 니가타, 도토리, 가나자와 지역으로 일부 이전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시적 환경 변화는 이 지역 교통 물류 시장의 활성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지역을 살펴보면 한국의 동해안 지역은 중국의 동진, 러시아의 남진, 일본의 서진, 한국의 북진 정책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단된 UNDP 프로젝트를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GTI로 전환해 개발 지역이 동북 삼성, 몽골, 북한 동해안, 연해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환동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해 자유무역 지구를 설립하는 등 산업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울산, 부산 등도 항구 도시의 우위를 중점으로 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며
환동해권 경제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강원도와 광역권 간 및 도내 교통물류가 급속히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동해권에서의 해상 관계망 강화의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 강화 등의 동해 연안 항구 도시 간의 인적 물류 교류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동해 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북중, 북러 접경 지역은 지경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지역 연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인 이 접경 지역의 서쪽은 환황해권, 동쪽은 환동해권의 관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북서태평양권과 유라시아 대륙 간 물류 중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남북 간 협의에 의해 한국 종단철도 TKR과 완성되어 대륙 횡단철도들과 연결되고 유럽과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초국경 도시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산에서 선적한 화물이 동해를 거쳐 북한 나진항에서 극동 러시아 핫산을 지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로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석탄, 구리, 금, 우라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몽고도 북한 나진항을 임차해 수출선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도 몽고로부터 석탄 등 자원의 해상 수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및 러시아의 항만 이용 개발을 위해 러시아는 극동지역 항만 현대화 및 신규 항만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을 활발히 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경학적 잠재적 중요성은 북극 빙하의 해빙으로 인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북극해 항로를 통한 유럽의 컨테이너 화물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수송거리나 시간면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약 40%, 약 8,000km의 거리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운항 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10일 정도 단축되고 물류비는 25%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항로에서 환적 거점 역할을 감당하던 싱가포르의 기능이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부산항으로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 및 북한의 나진항 개발이 상호 연계되는 환동해권 국제협력사업이 다자간 협력 틀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두만강 지역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기반 시설 개발에 협력한다면 환동해권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동해권에서 사람, 물자, 에너지 등 순환체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